32억이 3억 됐습니다. 이 정도로 저렴한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땅은 1389평, 건물은 개당 30평으로 총 4개 동 122평입니다. 바로 앞으로도 바다이고 뒤로도 대형 해수욕장이 가까이 있어 영구 바다 조망인 게 인상적입니다. 보는 것처럼 폭 3m 정도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잘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수월하고요. 4개 동 전부 벽돌집으로 건물 상태도 양호해서 신축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영상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싸고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다랑 좀 매우 가까운 그 집들, 어떻게 보면은 4개 동짜리라 사용 용도에 따라서 뭐 개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펜션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진입 도로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까지는 이렇게 이제 한 2, 3m 정도의 폭 도로를 잘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 보면은 이렇게 바로 바다 앞에 이런 식의 집들이 2층짜리 요거 이제 30평이에요. 아래층 2층에서 총 15평짜리 갖고 개당 이제 30평으로 총 4개 동이 이렇게 바다 바로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상태를 보면은 좀 양호한데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도 그 차를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내동이지 제가 드론 띄워봐서 위로 올려봤을 때는 저기도 이제 진입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땅도 잘 다져놓은 모습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으면은 4개 동이 아니라 그 6개 동도 좀 지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4개 동만 그리고 여기도 벽돌집인데요.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집만 유치권 신고인지 그죠? 보통 이제 다른 집들도 유치권 신고라고 하면은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은 이제 핵심이 이제 점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현수막 달려 있는 것도 이제 점유로 인정하는데 이 집만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따가 금액이랑 좀 살펴볼게요. 유치권 금액이랑.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물이 이제 벽돌로 외벽이 좀 마감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바닥도 잘 다져져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경매에 나오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보니까는 제가 갔을 때는 이런 식의 그 풀들이 갈대풀인가요? 아무튼 이런 풀들이 가슴팍 높이만큼 이렇게 자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예초 작업이나 어떤 이제 기타 어떤 관리를 안 해줘 버리니까 장마 때 물을 먹고 이렇게 좀 많이 커서 이렇게 좀 보기 미간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는 이제 뒤편인데요. 그죠? 뒤편도 뭐 크게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량기도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저기 출입구, 주출입구에 이제 보면은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한 동짜리, 똑같은 한 동짜리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건물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버려진 아우디 차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번호판이 없는데요. 뒤에는 번호판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도 저렇게 버려져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제 두 동이 있죠. 하나는 갈색, 하나는 이제 베이지색 벽돌 마감인데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뒤까지도 본건 땅이 포함입니다. 매각에.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아까 이제 유치권 주의할 점 하나 더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할 점이 그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지가 총 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한 필지에 대해서 농지증이 이제 필요해서 농지증 요구가 사항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앞에 그쵸? 아까 드론에서 영상을 보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바다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간조대라 물이 이제 사실 서해 같은 경우는 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도로폭은 대략 한 3m 정도, 3, 4m 되는 폭 도로에 있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도로를 하나 두고 건물하고 이제 바다가 있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빨간 벽돌인데 얘만 이제 빨간 벽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독특하게 좀 오히려 이제 파란 하늘하고 그다음에 바다랑 좀 잘 색감이 좀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건물 외벽에 뭐 균열이 가거나 그다음에 샤시나 뭐 창문이 깨지거나 그런 모습은 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기 마지막 저기 한계동이 있죠. 그 저기까지 가려면은 이런 그 성인 남성 가슴팍까지 이런 갈대 숲들이 있는 데를 좀 헤쳐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만 보이죠. 그래서 또 유치권 신고가 돼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아마도 두 동, 총 4개 동에서 두 동만 유치권 신고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현수막으로 연락처랑 뭐 이렇게 회사 건설사 이름이랑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도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저 경계면 있죠. 본권까지 딱 경계면이 포장도로이고, 그 다음에 저기 진입로는 비포장도로. 그러니까 이제 본권까지는 포장도로에 잘 접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카메라 뭐 부딪히죠. 그래서 그만큼 갈대가 많이 자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경매의 물건 특성이죠. 관리를 안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이 여기까지도 이제 본권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세면으로 이렇게 잘 발라놨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제 드론 위에서도 볼 텐데, 아까 총 4동인데 여기도 비슷하게 그 한 개동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평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 한 개동을 지으려다가 좀 만 그런 느낌의 노는 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보면은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저쪽 측면 쪽에 보면은 물이 열려 있더라고요. 덜컥덜컥. 바람이 부니까 덜컥덜컥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파가 이게 여기가 이제 사실 바닷가 바로 앞이라 뭐 조망이나 이런 건 좋은데 사실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그죠? 그래서 동파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낙찰받고 한다고 하면은 요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건물은 총 4개 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 승인을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어 놓고서 유치권도 걸리고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구청에다가 따로 신고를 사용 승인이나 여타 이제 어떤 등기나 대출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건물 담보나 아니면 뭐 기타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를 돼야 되는데 등기가 안 돼서 지금 그런 게 좀 그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주출입구가 주 메인 도로가 왼쪽하고 오른쪽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여기는 이제 비포장 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도 집들이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 펜션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노는 땅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바로 바닷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이쪽 그 포장도로 있죠. 본권 따라서 따라가면 신두리 해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말리포 해변. 여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안입니다. 태안, 충남 태안. 그래서 태안 같은 경우는 서해에서도 관광지로 많이 옵니다. 동해 다음으로, 강원도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총 4개 동이 도로에 잘 접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바다로 들어가는 뭐 이렇게 도로 끝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 여기도 되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입니다. 그죠? 왼쪽에는 비포장, 오른쪽에는 포장도로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건이 4개 동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바다가 이렇게 잘 시원하게 탁 트이게 잘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물이 싹 빠진 것 같아요. 위성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땅 모양은 이렇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땅 모양은 이따가 지적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대략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필지가 총 하나, 둘, 셋, 4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필지 구획이나 이런 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건물 하나, 둘, 셋, 4개 동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바로 바다가 있었고 진입로, 이쪽이 이제 해안도로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까 그 들어왔을 때 그 도로 입구였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제 향이 아마 이제 거실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 없다 보니까는 평면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거실이 이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남향이죠. 정남향은 아니지만 약간 남동향 그죠? 그래서 이제 향은 추정되기로는 남동향이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주변에 이제 보면은 딱히 뭐 있는 게 없고 전부 다 펜션이에요. 그죠? 무슨 스테이, 그다음 별장, 민박, 펜션 뭐 이런 식의 어떤 펜션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보면은 이쪽이 그 드론에서 봤을 때 여기도 바다였지만 이쪽 부분도 바다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두리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쪽으로는 이렇게 쭉 펜션이 이렇게 있었다. 자, 그래서 일반 지도를 보면 이제 교통편이나 이제 생활권 뭐 이런 걸 좀 봐야겠는데 그런 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쪽 원북 면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면사무소가 대략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6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면은 이 면사무소, 초등학교랑 그다음에 주민센터랑 그다음 뭐 새마을금고, 뭐 편의점, 하나로마트, 버스 정류장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인근에는 딱히 뭐 버스 정류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용하려면 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쭉쭉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태안군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안 쪽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태안군청인데요. 여기가 키로수는 한 15km니까 한 20분 정도 걸릴까요? 20에서 한 20분. 뭐 시골이라 뭐 막힐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축소를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쪽이 이제 서산 여기가 대략 키로수가 찍어 보면은 24km 그러니까 한 3, 40분이면은 서산에 닿고 그래서 더 축소를 해서 지금 반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경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39km 그러니까 이제 보라색 음영 처리가 된 게 반경이 40km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략 한 50분은 가야 돼요. 40분에서 한 50분 차로. 그래서 이 오른쪽엔 그 당진, 서산, 태안 이렇게 있고 그쪽에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서해 가장 그 끝자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당진 이렇게 있어서 아마 이쪽 가려면은 서해안 타고 당진에서 빠져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진에서 빠져서도 한 4, 50분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는 이렇게 바다랑 근접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에서 본 것처럼 땅에 대한 경계면을 좀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땅이 1389평이고 건물은 4개 동, 그래서 120평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드론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본권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건물 때문에 이렇게 뾰족 나온 거고 정확히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 경계면이 본권에 대한 경계면이 좀 볼 수가 있었고 뒤쪽으로는 바로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지속도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땅이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세 개, 네 개 해서 총 4개의 필지로 이루어졌고요. 뭐 하나하나 보면은 1번부터 2번, 그다음에 여기가 3번, 그다음에 4번인데 전, 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가 전이니까 농취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임야로 돼 있잖아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래서 3번하고 4번 땅에 대한 필지는 지금 현황은 이제 여튼 간에 지금 대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임야가 돼 있다라는 게 요게 또 주의할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입로나 이런 거는 아까 본 것처럼 여기가 딱 끊기고 여기까지만 그죠? 여기까지만 포장도로로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좀 진입해서 여기까지만 포장도로고 나머지는 이제 비포장도로로 좀 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이런 식의 뭐 집들이 있고 딱히 뭐 노는 땅들이 이런 전이나 이렇게 노는 땅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해안가죠. 해안가 도로를 가는 그쪽 마당도 여기도 이제 펜션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민박집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보이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펜션들이 좀 질비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지붕 상태도 지금 보면은 정확히 건축 연도를 모르겠어요. 뭐 써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외관상 보면은 지붕도 뭐 떨어져 나가거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아마 얘는 이제 싱글 지붕으로 좀 덮은 것 같아요. 얘는 싱글 지붕은 아니고 기아로 한 것 같은데 위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없어요. 그래서 최선순위 설정일이 2020년 6월 10일인데 지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니까 낙찰받고 뭐 세입자한테 돈 물어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이 있었죠. 이렇게 해갖고 땅이 이렇게 있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이니까 농취증 요가가 있고, 그리고 레이크 건설이라는 그 회사로부터 2억 원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보시면 아까 한 동짜리가 있고 총 4개 동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있었나요? 그래서 유치권 신고해갖고 그 다음에 회사 연락처가 있었죠. 두 가지 현수막이 있어갖고 이 두 동에 대해서 유치권 2억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이 그 주택이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유치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유치권인지 그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봐야 돼요. 물론 이제 외관상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았으면 그 유치권이 이제 성립이 되니까 그런 여부를 이제 금액은 진짜 이게 2억 원이 진짜 2억 원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연락처를 보고 이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립 여부는 뭐 불분명함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이 총 그 등기부는 나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승인된 건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동이 그렇게 돼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이 레이크 건설 이 회사에다 전화해 보면은 어떤 정황인지는 대충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왜 승인을 못 받았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저 매각의 20%예요. 한번 낙찰이 됐다가 미납이 됐다가 다시 경매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사건 번호랑 다 말씀드렸고, 감정가가 32억인데 엄청 싸죠. 거의 10%밖에 안 와요. 그리고 미납이 한번 됐기 때문에 7천만 원. 이제 종은 이제 단독주택이고 위치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건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총평을 얘기하자면 사실 이거는 이제 종류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펜션이나 이제 바닷가 근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 뒤쪽에도 그렇지만 바닷가가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이제 펜션이 좀 성행하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요거를 잘 꾸며서 신축으로 할 요량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그러니까 이제 본건 바로 사이에 일발 빠진 것 마냥 한 군데 콘크리트로 잘 포장된 그 땅 부지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동을 더 올리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걸 추정한다 보면은 주택보다도 그 펜션 용도로 좀 사용할 그럴 생각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싸졌으니까 본인이 이제 펜션 숙박업에 좀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장사를 난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싸니까 한번 해볼만 하죠. 물론 이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네 동이잖아요. 그래서 돈 모아서 지금 4명이서 1억씩 모으면 4억이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바닷가 근방에 이제 친구들이랑 아니면 아는 지인들이랑 혹은 가족들이랑 해서 이렇게 좀 단체로 갈 만한 그런 바닷가 주택을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4명이서 1억씩 걷어서 이런 식으로 주택을 펜션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좀 써볼 수 있다. 아니면 이제 반반을 하든가, 그죠? 2개는 내가 쓰고 아니면은 하나를 내가 쓰고 3개 정도는 뭐 펜션을 운영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합니다.